여러분, 장윤기 사건이 터진 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로 경찰 비리가 밝혀졌으니 검찰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일단 이번 사건은 검찰 보안 수사가 아니라 경찰 제보에 의해서 나온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논리라면 조작과 암장 수사 비리는 검찰이 더 광범위할 겁니다. 그들의 권한이 훨씬 크잖아요? 이런 비리가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검찰 스스로 교정하거나 처벌받은 적이 우리 기억 속에 있던가요? 김학의는요? 룸사롱 99만 원 세트는요? 다 말장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검찰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경찰 비리와 권한을 앞으로 어떤 제도로 통제할 것이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고생 살인 살해범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할 때 그때 과연 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 보안 장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이제 사실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이죠.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또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면 공백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를 또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경찰이 수사 잘했는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틀어버리지. 검찰이 보안 수사해가지고 무혐의를 그렇죠. 해버린 거잖아요. 성남 FC 사건,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수사 많이 해가지고 불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 막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을 선 게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것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말아먹는 것도 있고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 이것을 발견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검사의 보안 수사만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되돌이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면 경찰 수사의 통제, 경찰이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축소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네. 그런 이 축소 수사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검사가 저희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방법.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관서를 변경하고 지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외부에서 그 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에 직속된 조사국 같은 곳에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독립기구로. 그래서 신설해서 그것이 이제 이번에 형사소송법에 담은 수사인권 보호관 제도를 조금 더 경찰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독립된 그 기구에서 예를 들면 경찰이 지금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구속됐습니다. 그럼 경찰 범죄는 공수처하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그 범죄에 이르지 않은 비리, 축소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국에서 조사를 하다가 범죄로 발견이 되면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이나 공수처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경찰 단계에서 조사국을 신설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지금 마련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번 형사소송법에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찰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은 경찰의 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미진하고 부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리에 관한 부분, 범죄에 관한 부분을 수사로 하든지 아니면은 독립된 조사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독립기구. 할 것이다. 4번을 네. 한번 올려보다 보시면 저게 이제 독립기구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이게 거의 우리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경찰관이 그 부친이 이 경찰서에 근무한 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찰관 직계 좀비속 사건을 관리하는 것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일에 관계가 있다, 뭔가 유착이 되어 있다, 네.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이 관서 이송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청,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은 광주시경이나 전남 도경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와 이 경찰에 대한 재척 회피 제도가 형소법에는 지금 없거든요. 직계 좀비속 배우자 등이 관련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관하는 이런 제도, 이것을 입법화하는 이것을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네. 이런 이 대책을 마련해서 법제화 빨리빨리 시켜서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법이라는 게 네네. 어떤 법이든 완벽할 수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가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외삼촌인가? 거기도 또 경찰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급 시도청에 의무 보고하고 타 관서에 이송을 하는데 어차피 타 관서도 경찰 아니냐. 그럴 수 그러면 있어. 결국에는 경찰을 오래 했던 아버지, 경찰을 오래 했던 외삼촌의 영향이 경찰 있다.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어. 또 결국에는 거기 가서도 또 축소 은폐를 할 수 그럴 있는 수 것 아니냐는 있어. 걱정이 있더라고요. 다른 관서여도 당연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 사건은 꼬이고 아주 못됐고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고 그 또 큰아버지도 다른 관서, 또 다 연루되어 있고 네. 윗관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례이고요. 네. 이런 사례가 우선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해서 우선 검사에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걸 보게 되죠. 보면서 그 구속 기간 동안 또한 이자에게 강간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고 그런데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희한하거든요. 뭔가 낌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엔 이제 직접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우선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박은정 의원이 이제 치밀하게 그리고 경찰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참교육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교권보호국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안에 인권보호국 겸 경찰 비리 수사대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선 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안 수사 요구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면 바로 수사 의뢰를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독립적이면서 상급 기관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살펴보게 되니까 경찰이 연루되어 있어요. 이거 자꾸 덮어가면 위에 있는 윗대가리도 다 날아갑니다. 이럴 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넣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것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검사하고 특별한 협력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보면 특별한 협력 과정을 만들어 수사하게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장치가 좀 필요하다. 작은 장치가 아니라 교권보호국처럼 인권보호국 겸 경찰 비리 수사대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거기에는 검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 그리고 국무총리실 고위 간부 프로파일러 등이 와서 같이 보고 있다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게 한다든지. 방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이제 상설 기구로 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상설 기구로 더 크게 만들자. 우선 우리 박은정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낸 안에 수사 인권 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사건 터지고 보니까 이게 약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좀 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시켜내는 것을 네. 그러면 이게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 이게 행안 부가 함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식 그 간사님하고도 또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 비리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 위에까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힘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 이번에 개정된 걸 보면 네.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이제 보안 수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개월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데드라인 갖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은 보안 수사를 했거든요.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그리고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네. 이걸로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서 끝내는 내란까지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그러면 수사권은 정리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된다. 근데 대신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금방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까지 해주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걸 거죠.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예. 5번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속 말하는 게 경찰이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 수사 요구할 때 문서로 명시하도록 대상과 방법과 절차와 시기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긴급 보안 수사 요구 규정을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문서로 하게끔 한 것은 뭐 책임 소재 규명 그렇습니다. 차원인가요? 그리고 아. 그 뭘 보안 수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대상, 방법, 절차, 시기 이것도 당연히 문서로 명시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언제까지 이틀 만에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해오도록 이렇게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아, 기간을 정해서? 네, 거부할 수 없도록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사건 번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검사가. 아, 검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건 번호에 그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그 사건 번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그 사건은 자기 사건이어서 계속 챙기게 돼요. 아. 어떻게 됐냐, 내가 이거 수사하라고 했는데 불렀냐, 어쨌냐 이러면서 부여할 수 책임감을 있게끔. 부여하게 챙기면은 그 경찰이 안 할 수가 없겠죠. 무슨 그게 이제 말이에요? 킥스에 따른 그거 그다음 거 6번을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보안수사 기간을 아예 1개월으로 그냥 못 박았어요. 아예 1개월 내에 하겠다. 이거 경찰이 수용했습니다. 무조건 하겠다. 1개월 내에. 네. 그렇게 하고 만일에 안 한다. 이러면은 경찰관 직무배제, 교체, 징계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검사들이 이걸 안 해왔어요. 안 해서 실효성 없을 것이다. 검사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왜 안 했냐 하면은요. 검사들이 지금은 보안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이행을 안 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빨리 해버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안사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경찰관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징계하고 교체하고 직무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할 것 같아. 뭔가 이거는 광주 광산서에 이게 유착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경찰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봐야 돼 네네네. 이러면 상급 간서 혹은 다른 데다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저희가 강화하고 이행 강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검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를 해왔고 보안수사의 비율은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크게 있으니까 경찰이 네네. 보안수사 요구를 했고 거기서 자신들이 보안수사를 한 것은 아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 수사권을 갖고 있고 싶어 하지만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 이게 바로 사실상 수사 지휘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디에 가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경찰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냥 보안수사 할 것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된 경우에 잘 된 경우에는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마약 조직폭력 이런 데는 협력도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마약에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잘 안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안 수사 요구는 바로 수사 지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하는 내용이라서 네. 그것을 지금 말씀처럼 자기 식구가 아닌 딴 식구한테 그렇습니다. 지휘를 하니까 이 오염이 덜 될 거다 이런 근데 거죠. 많습니다. 네. 내 사건이에요. 왜냐면 킥스에 있거든요. 그리고 내 근데 이제 또 사건이랑 책임감은 또 내 부여하고. 번호는 갖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한번 퉁쳐버리면 사건이 없어서 하나 털었는데 이제 털지 못하게 네. 번호를 갖고 다니게 하고 아까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은 선거사범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 접수를 하자마자 검찰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거 공소시효 임박한 거예요. 라고 해서 둘이 협력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소시효 임박이 선거사범이면 이제는 모든 사건으로 공소시효 임박한 걸로 하는데 3개월 좀 임박하게 됐다 그러면 띵똥띵똥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띵똥띵똥 울리게 해놓고 요 내용은 검사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합니다. 서류를 보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킥스라고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런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통해서 알겠습니다. 걱정은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매우 의도적으로 자료를 다 누락시키고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인멸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뭐가 인멸된지도 모르니까 뭘 보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아마도 불송치된 사건일 거래요. 그죠? 만일에 그걸 뭐 예를 증거를 똑바로 조사를 안 했을 거니까 7번을 좀 올려주시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텐데 그 재수사 요청에 증거가 뭐 아무것도 없고 뭘 누락했는지 모르는 몰라. 거지만 그렇지. 그것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고소장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건을 보면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검사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재수사 요청을 아까 보안수사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구체적으로 더 하라는 거를 검사가 지정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조롱하더라고.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나서서 해결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여기서 관여할 게 아니고요. 피해자는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피해 진술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해 진술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요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속 요건에 따른 필요한 사실관계가 수집이 돼야지 구속 요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실관계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누구 더 조사해야 되고 무엇을 압수수색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가 검사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가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요. 네. 경찰이 뭘 누락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기소가 가능해. 그러면 이것은 더 수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이번에 저희가 법에다가 90일 동안 검사가 반드시 보고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재수사 요청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따라서 경찰이 똑바로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증거 조사를 경찰을 통해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6개월 전에는 법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칙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우리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만들기 위해서 말씀처럼 시민단체 안도 있고 정부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 변호사, 검사, 경찰, 여성단체, 그리고 정부, 중수청, 공수청, 행안부 다 만났어요. 요 짧은 시간에 다 만났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주시면 네. 그리고 제안한다면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요거 부족합니다. 네. 요렇게 못된 짓을 했던 거죠. 케이블타이는 요것을 누락시키라고 밑에 있는 순경한테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검사가 1차 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되면 서류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이상해? 아무래도 얘네가 이상해. 왜 이상한지 체크해요. 보안 수사 요구돼요.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아까처럼 거대한 비리 수사, 수사국, 예. 재수사국에다 요청을 하면 이 비리 수사국이 이쪽에다가 재수사에다 그 모든 것을 해나가면서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이게 경찰 비리에 관한 문제고 네.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도 강력팀장을 긴급 체포한 것은 경찰이에요. 검사가 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스스로 제보에 따라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검사도 마찬가지. 근데 검사는 스스로 제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을 경찰 비리, 경찰관 유착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서영교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많이 늦어가지고 실제로는 법을 저희가 급하게 만들겠지만 그에 따라 시행령, 부령, 매뉴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사사법의 대전환인데 맞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법을 어쨌든
신속하게 마련할 네. 테니까 행안부와 법무부는 그에 따른 시행령, 구령, 뭐 매뉴얼,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같이 발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없다. 네.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하냐 이런 비판은 나는 타당한 비판이야. 가능한 비판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자꾸만 그거 완벽하지 않잖아? 조롱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예를 들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면은 그 완벽하냐? 그거는 아예 견제 장치가 없어.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어. 이 조롱의 마음이. 조롱의 마음이 아니고 보안 수사권을 검사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있는 그러면 아예 견제를 못 한다니까. 그거 그렇죠. 누가 견제할 거야 그거는.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한 다 검사들, 봐놓고. 조직범죄 검사들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요. 보안 수사 요구 때문에 아니면 보안 수사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피해자들은 아파요. 우리가 검사가 해도 아프고요, 경찰이 해도 아파요. 네. 우리가 수사받는 중에 무서우니까 수사받다가 내 피해를 숨기고 그리고 가해자 편을 들려고 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저희가 수사 중에도 수사관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사 중에도 이의 제기를 하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 네. 불송치했는데 이의 제기를 해. 네. 그러면 검사가 다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사 요구를 기존에 있던 불송치했던 경찰에게 하면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상급 기관으로 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방식들을 통해서 피해자는 더 아프지 않게, 이게 검사든 누구든 간에 아프지 않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수사가 잘 돼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도 검사가 제대로 기소를 못 해. 네. 그러면 이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 보안 과정 속에서 넣어서 네. 이게 보안 수사가 있어야, 아니 보안 수사 요구가 잘못돼, 이런 게 아닙니다. 보안 수사 요구라고 하는 건 정작 기소를 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피해자를 위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중간에 수사 중간에 피해자 혹은 누구 관계자가 이거 지금 문제 있어요. 경찰 똑바로 안 하고 뭐 유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신고를 하면 검사가 스톱. 기록 모두 갖고 와.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 포함해서 제가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을 한 PPT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 설명 못 드렸어요, 그거는 오늘. 못해요. 예, 다음에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예. 요번 법에 담긴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들을 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왜 이 사건을 근거로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서지현 전 검사가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 들어보시면 이번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장윤기 그 부친의 증거인멸 이걸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잡아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가족을 봐줄 수 있지만 그럼 검찰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논박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저러니까 경찰이 암장하는 사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 가족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검찰은 검찰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언플이 많이 돼? 일단 팩트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난 게 보안 수사로 드러난 게 맞습니까? 경찰이 자기 내부에서 어떤 밝혀낸 건 아니고요. 네. 좀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안 수사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당연히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원래 뭐든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든 조직은 경찰이 지금 자기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된 거를 검찰이 밝혀냈다, 보안 수사권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안 수사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도 법원도 모든 조직은 그 어느 조직든 자기 감싸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통제가 중요한 건데 경찰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외부의 통제를 담당했던 건 검찰이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그만큼 순기능이 있었고 2026년 7월 현재
당연히 검찰의 보안 수사로 경찰의 이런 비리를 밝혀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자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 말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걸 통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네.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네. 보안 수사권의 존치 논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예. 아. 결국 모든 조직은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네. 제가 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거는 수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깐 목적이다라는 건데 CCTV를 보면 2명을 칼로 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0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실행 착수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리얼돌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범행 당시 인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법원에서 아마 이거 유죄 입증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얼돌 사진 찍고 DNA 채취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실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수사를 잘 모르는 기자들은 불러주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프레임이 마치 검사들의 보안 수사로 이것을 찾아낸 뭐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니까 그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언론이 정말 많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근데 이번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에게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권리를 가족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이것이 수사정보 유출인 거냐.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검찰의 정치 플레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서지현 검사가 잘 모르는 기자들을 위해서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경찰 비리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수사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조직도 스스로를 감출 수 없도록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제대로 마련될 때 비로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고 바다는 그런 강물을 거부하지 않는 법이죠.